저는 보건의료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있고 또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것들이 반영될 수 있는 방식을 찾고 있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의료붕괴TV 김경태입니다. 최근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그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어 오던 비대면 진료가 전면 제도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초진을 허용하고 고위험군을 확대하고 2, 3차 병원 참여를 시키는 등 의료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큰 논란이 예상되는데요. 이에 오늘은 실제 비대면 플랫폼을 운영하고 계시고 신경외과 전문의이신 김도연 대표님을 모시고 시범사업과 개정안의 차이, 그리고 제도화 이후 의료 현장의 변화, 그리고 플랫폼 운영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 대표님 바쁘신 와중에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비대면 진료는 시범사업 형태로 제한적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전진숙 의원안이 통과될 경우 비대면 진료 환경에는 어떤 실질적인 변화가 생기게 될까요? 사실 지금 시범사업 상태에서 초진도 이미 허용이 되어 있고 생각보다는 활발히 환자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변화가 어떻게 크게 발생한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제도적으로 지금 실제로 의료법 내에 비대면 진료에 관련한 조항이 아예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제 비대면 진료에 관련한 조항이 그동안은 감염병 예방법에 있는 조항을 일부 차용해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 준다든지 혹은 각 의료기관별로 이제 진료 지침 같은 걸 내려서 임시로 허용해 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운용이 되어 왔다면 이제 의료법 내에 비대면 진료라는 확실한 규정과 개념이 생긴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시범사업은 의원급 중심으로 초진이 금지되어 있고 특정 질환군 중심이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크게 완화되거나 삭제된 제한 규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은 의원급 중심인 거는 맞고요. 사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에서는 대부분의 많은 것들을 허용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주고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는 초진이 금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초진을 할 수는 있고 그리고 이제 질환군 같은 경우에도 의원급에서 주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질환군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지 현재 시범사업 내에서 어떤 질환군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전진숙 의원안이 통과되면서 법령으로 정해진다고 해서 뭔가 크게 범위가 바뀌거나 확대되거나 축소되거나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개정안에서는 18세 미만, 65세 이상, 그리고 군인, 교정시설 수용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초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졌습니다. 실제 플랫폼에서는 이런 연령층이나 취약 집단에 대해 어떻게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제가 이제 플랫폼 운영자이기 이전에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임상의사로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플랫폼에서 현재 기술적으로 이러한 환자분들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기는 어렵고 진료를 하는 의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18세 미만과 65세 이상에서 초진을 허용한다는 방안은 굉장히 좀 위험한 방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18세 미만과 65세 이상은 저희가 대면 진료를 해도 굉장히 위험한 경우가 많고 본인들의 증상이나 질병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환자들을 어떠한 검사나 다른 도구가 없이 비대면 진료를 한다는 것은 좀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법령이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 법을 이제 전진숙 의원이 발의한 법을 봤을 때 제가 잘못 읽었나 했어요. 18세 이하, 그쵸. 65세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한테 초진을 허용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18세 이하 65세 이상을 초진을 허용한다. 그래서 처음에 이 법안을 보고 나서 전진숙 의원님이 잘못 만드신 게 아닌가. 아마 임상 의사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법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8세 미만과 65세 이상은 저희가 대면 진료에서도 고위험군인데 이 사람들이 비대면 진료에서 문제가 안 생길 수 없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문제가 안 생겼을 때 전 연령대로 확대하겠다는 생각은 저는 굉장히 어떤 환자의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리 처방이나 고령 환자의 단순 반복 처방을 넘어서 만성 질환 외에 일반 질환에 대한 초진 허용이 확대된다면
혹시 플랫폼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어떤 책임 부담이 생기시나요? 사실 플랫폼 입장에서는 어떤 법적인 책임이 있지는 않을 것 같지만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제가 플랫폼을 만든 것 자체가 의사가 좀 더 재진 환자를 어떤 편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 플랫폼을 제가 창업한 이유인데, 그것이 이렇게 초진 허용이 너무 많이 확대가 되면은 의사분들이 좀 더 부담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비대면 진료가 좀 위축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보면은 기존에도 우리가 1차 병원, 그러니까 개인 병원에서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는데 개정안을 보면은 허용 기관을 의원급으로 규정을 하지만 예외적으로 종합병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참여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플랫폼 입장에서 볼 때 이 대형 병원, 2, 3차 병원이 비대면 진료 참여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시나요? 일단 대형 병원들이 참여한다면 비대면 진료의 어떤 절대적인 모수가 커지는 결과는 있을 것 같지만 임상의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대형 병원에서 비대면 진료에 전면적으로 참여할 만한 어떤 유인 요인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유인 요인뿐 아니라 실제로 병원급의 혹은 상급 종합병원 정도의 규모에서 비대면 진료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게 없는데 굳이 이 적용 범위를 병원급까지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게 개인 의원 선생님들은 2, 3차 병원의 비대면 진료가 확대가 되면 모든 그 환자들이 뭐 어차피 2, 3차 병원을 가고 싶어 했으니까 그쪽으로 몰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그런 걱정은 당분간은 안 해도 되나요? 일단은 지금 전진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문제가 굉장히 많지만 이전에 다른 의원분들께서 발의한 법안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종합병원이나 병원급의 경우에는 초진을 비대면 진료를 할 수가 없고 희귀질환이나 이제 그 병원에서 뭐 중증 수술을 받았던 환자들의 팔로업 용도로만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러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별로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안으로 충분히 저희가 방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진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해당 의료인에게 해당 의료기관에서 불영이 정하는 기간 내에 1회 이상 대면 진료를 받은 자, 이걸 재진이라고 본 건가요? 우리가 보통 진료 볼 때 재진이라는 개념이 그분이 이제 오래간만에 왔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질병명으로 와도 초진으로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약간 개념을 법을 만들 때 약간 헷갈리시지 않은가. 누가 만드셨는지 뭐 비서관이 만들었겠지만 조금 헷갈려서 잘못 만든 게 아닌가 요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문구 하나하나를 봐도 사실은 임상의사들에게 어떤 자문이나 이런 것을 전혀 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떤 법을 만들 때는 전문가 단체와 상의를 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바뀌고 나서 이게 6월 11일 날 이제 대표 발의를 하셨는데 보면은 상당히 조금 급조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조금 더 가다듬고 발의를 해서 내셔야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뭐 의사 입장에서는 반대를 하지만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법을 보면서. 일단은 김도연 대표님께서는 의사이기도 하고 이 플랫폼 운영자니까 사실 이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양가 감정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질문과 뭐 인터뷰나 섭외 요청이 오시는 걸로 아는데 어느 단체 가면은 플랫폼 대표로 갈 수도 있고 어느 모임 가면은 의사 모임 대표로 갈 수도 있는데 뭐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고 계신 건가요? 저는 사실 중립적이라기보다는 애초에 저희 회사의 어떤 창업의 목표가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있거든요. 다만 필수적이진 않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를 확산한다는 의미로 플랫폼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의사가 내 환자를 좀 더 잘 보기 위한 수단으로 플랫폼을 이용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입장에서 제가 초청을 받거나 어느 자리에 가더라도 제 입장은 사실 동일합니다. 네. 플랫폼을 운영하니까 이게 사업이잖아요. 사업을 하니까 이제 이윤 추구를 하셔야 되고 하니까 제도화 이후에 가장 기대되는 부분 그리고 걱정되는 부분이 어떤 건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가장 기대되는 부분은 사실 기대라기보다는 그동안 비대면 진료라는 게 어느 정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됐고 실제로 사회적으로도 이제 정착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의료법 내에 아예 조항 자체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화가 된다면 비대면 진료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비대면 진료라는 것을 막 병원의 영업이나 어떤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의사 선생님들조차도 기존에는 불법이니까는 꺼려지는 부분이 있다면 제도화가 된다면 적어도 플랫폼을 이용해서 비대면 진료를 어떤 진료의 한 수단으로서 환자 관리에 이용하고 싶은 선생님들은 좀 더 많이 이용하실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더 커질 거라는 기대가 있고, 걱정은 이러한 법령들이 임상의사의 어떤 의견이나 임상 현장의 의견이 너무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오히려 이러한 법령 이후에 좀 역효과가 나서 비대면 진료의 어떤 부작용 혹은 안 좋은 점들이 부각되지 않을까, 이런 점들이 좀 걱정이 됩니다. 그 현재 플랫폼들이 본인 확인이나 약물 처방 제한 등 그 안전장치를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가 전자차트라고 이제 부르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저희가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정부 단체에서 저희가 현재 플랫폼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각 플랫폼들이 굉장히 서비스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랑 공동 창업한 이유진 대표가 둘 다 의사다 보니까 저희는 반드시 화상 진료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사실 환자 얼굴을 보지 않고서 기본적인 정보를 얻기는 어렵기 때문에, 또한 본인 확인의 목적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화상 진료를 기본으로 해서 본인 확인과 환자의 어떤 대면 진료의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약물 처방의 제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범 사업 기간에는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이런 것들이 처방 제한이 있는 약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약에 처방이 나갈 때 어떤 안내 푸시 알림을 주거나 의사분들에게 혹은 환자분들에게도 이러한 약물을 비대면으로 처방받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을 저희가 공지를 실시간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전진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보면 사실 약물 처방 제한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임상적으로는 후퇴한 법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오히려 시범사업은 처음에는 약물 처방 제한이 없다가 이제 부작용들이 자꾸 나타나니까 뭐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처방 제한 약품으로 이제 뒀는데, 시범사업에서도 처방 제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법률에서 처방 제한이 없다는 건 사실 저는 조금 굉장히 허술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플랫폼 운영하고 있는데 통계를 보니까 감기나 뭐 이런 건데 주로 어떤 약을 많이 받아가시나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다양하긴 합니다. 다양하긴 한데, 제가 이제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제가 신경외과 전문이다 보니까 저희 플랫폼 운영자 중에는 이제 척추관절 진료를 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주사 치료나 수술 같은 걸 하신 이후에 환자 장기적으로 팔로우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고, 일반적으로 이제 약 처방을 가장 많이 받는 과가 내과랑 소아과인데, 내과랑 소아과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이런 혈압, 당뇨 같은 만성 질환보다는 뭐 감기나 비염 같은 이제 급성기 질환에 약물 처방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2024년도 통계가 나와 있는데, 와, 2024년도에 비대면 진료 누적 건수가 약 1,100만 건. 돈 많이 버셨겠네요. 돈은 못 벌죠. 비즈니스 모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드름, 아토피, 발진 및 피부 질환이 제일 많았고 22%, 감기, 몸살, 비염, 경증 급여 진료 16%, 탈모 12%, 당뇨, 고혈압 및 만성 질환 10%, 갱년기 증상 및 산부인과 질환 7%, 소아청소년과 이게 6%, 인공눈물을 또 4%나 받았네요. 인공눈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어떤 질병에 대한 치료라기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본인이 평상시에 안구건조증 때문에 받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편리하게 받을 수 있어서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 주 토요일 날 운영위원회를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비대면 진료가 이제 화두가 됐어요. 대한의사협회 입장이 있죠. 그러면 전진숙 의원님은 이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을 만드신 거고, 그동안 이제 대의원회에서 이제 통과된 이제 우리 협회 입장이 있는데, 이게 2023년도 아마 제가 기억나기로는 대의원 총회 때 요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이 통과되면서 이제 논의됐는데, 1번 대면 진료 원칙 및 비대면 진료 보조 수단 활용, 재진 환자 중심 운영, 초진 환자 불가, 그리고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그리고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 금지. 지금 제가 회장님께 이 4대 원칙을 듣고 나서 정말 깜짝 놀란 게 저희 회사의 방침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때 혹시 대의원이셨나요? 아니, 전혀 아니었는데 이게 사실 임상의사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다 보면은 의협과 입장이 동일할 수밖에 없고, 이런 의미에서 사실 저희가 모비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도입 당시에 입장을 보면 1번이 국민건강 우선,
안전성 확보를 위해 대면 진료 중심으로 일단은 가야 되는 거고, 그 편의성 제고,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실시하고, 선택권 존중, 의료기관 선택, 약국 지정 등 서비스 전반을 환자가 선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전진숙 의원이 이제 대표 발의를 하셨으니까 또 의협과 한번 충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너 같으면 어떻게 막겠느냐?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못 막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지금 정권 초기니까. 혹시 의협에서는 이거를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처라기보다는 비대면 진료 자체를 없던 일로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거든요. 이미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필요성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증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그러면 의사들이, 임상의사 입장에서 저희가 비대면 진료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혹은 의사들이 어떤 진료권을 침해받지 않을 수 있도록 충분한 안을, 구체적인 안을 내줘야 되는데,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도 이제 법안에 있긴 한데 구체적인 안이 아니라 두리뭉실하게 좀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의사들이 비대면 진료를 중단할 수 있는 경우, 혹은 비대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하게 명시를 해서, 충분히 의사들이 저는 필요한 경우에 비대면 진료를 하고, 만약에 이게 임상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안전하게 거부할 수 있고, 혹은 환자를 의료기관을 오게끔 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이 저는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허용을 하려면 또 이게 대의원에서 이제 막아놨잖아요. 지금 비대면 진료를. 그러니까 말씀드린 4가지 사항 이외에 하려면 이제 대의원에서 이제 뭐 허락을 좀 해주던지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좀 운신의 폭이 좁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막아야 된다는 게 이제 대의원의 입장, 초진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문제가 굉장히 집행부 입장에서는 해결하기 곤란한 입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대의원을 잘 설득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또 한 가지 여쭤볼게 싶은 게, 여기 보면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 진료와 동일한 책임을 져야 된다.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 부분은 저는 임상의사의 입장이자 플랫폼 운영자의 입장 두 가지를 다 고려해 봤을 때, 사실 플랫폼 운영자로서의 입장은 없죠. 왜냐하면 이거는 의사가 책임을 지냐 안 지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사로서의 입장만 생각한다면은 대면 진료와 동일한 책임을 지게 한다는 거는 저는 조금 과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굳이 비대면 진료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환자들과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비대면 진료가 도입이 됐는데, 그러면은 환자들과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입을 했으면은 적어도 의사들에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책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지금 전진숙 의원의 안에서도 보면은 면책 조항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인 어떤 규정이나 상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뭐 이러한 경우에는 의사들이 면책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면책이라는 게 형사적인 면책만을 말하는 건지 민사적인 면책까지도 포함하는 건지도 법령에 지금 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임상의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왜 이렇게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는 급박하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지 혹시 그 생각을 해보셨나요? 그 의도? 그러니까 저는 사실 비대면 진료가 조금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원격 진료라는 이름이었는데, 이것도 이제 너무 사회적인 반발이 좀 있다 보니까 원격 진료라는 이름을 안 쓰고 비대면 진료라는 이름을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거든요, 사실. 근데 저는 이 비대면 진료가 조금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현재 기술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는 것은 환자를 화면으로 확인을 해서 환자의 증상을 듣고 거기에 적합한 약물을 처방하거나 어떤 환자의 활동 지침을 내려주거나 이런 방식밖에는 없습니다, 현재는. 근데 마치 비대면 진료나 원격 진료가 뭐 대단한 의료계의 혁신을 일으킬 것처럼 사실은 정부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뭔가 정부에서는 업적을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비대면 진료와 원격 진료가 뭔가 새로운 산업으로서 뭔가 우리 정부의 업적이 될 것이다. 약간 이런 느낌을 조금 받고 있긴 합니다. 저는 이제 약간 좀 또 한 가지가, 지금 보면은 건강보험 재정이 좋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도 있죠. 이제 비대면 진료를 하면 병원 방문 횟수가 줄어드니까 그만큼 뭐 검사 횟수도 줄어들고, 대면 진료보다는 훨씬 비용이 적게 나가죠. 그런 면도 고려하면서 환자들이 느끼기에 체감하기에는 엄청 편하니까, 사실 지금은 시범 사업이라서 뭐 아까 뭐 1,100만 건이나 이용했지만 이거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사실 많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게 만약에 되게 확대되면은 이제 사실 뭐 나이 어린 친구들이나 또 어르신들도 이제 쉽게 이용을 하면은 확실히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특히 이런 분들은 비대면 진료 이용을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아서 사실 환자 수도 많이 줄어들 거고 병원, 개인 병원에게는 조금 경영 악화가 굉장히 심하게 우려되는 저는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부분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왜냐면은 사실 그런 부분도 확실히 있는 게, 왜냐면 저희가 비대면 진료로는 진료 이외의 행위는 발생을 안 하기 때문에 확실히 진료 건당 진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아까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의료기관 방문 횟수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의료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굉장히 뭐 거동이 불편하거나 뭐 연세가 많으시거나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비대면 진료를 도입한다는 말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비대면 진료는 스마트 기기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사실은 스마트 기기를 사용을 잘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현장에서 보면은 비대면 진료를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노인분들보다는 젊은 분들이 훨씬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약간 정부에서 그런 의도와는 다르게 조금 흘러가고 있다고. 네. 의사 단체에서는 비대면 진료가 그 영리 목적의 민간 플랫폼에 의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의료 윤리와 안전에 대한 통제력 상실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아까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의협에서 말한 4가지 그 안이 사실 저희 회사 입장이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비대면 진료라는 게 명확하게 범위를 규정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범위의 3가지는 재진 환자 중에서도 수술이나 시술을 하고 그 병원에서 롱텀 팔로업을 하는 환자들, 그 다음에 약물 처방의 경우에도 이제 위험하지 않은 제한된 약물을 처방을 하고, 그런 환자들의 경우에만 저희가 선택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자꾸 확대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임상의사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약간 의사단체와 입장이 다른 부분은 영리 목적에 의해서 비대면 진료가 확대될 경우에 뭔가 상업적으로 의료가 이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사실은 현재 우리나라 의료법에서 상업적으로 뭔가 플랫폼이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조금 기우일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제가 한번 전진숙 의원안을 한번 쭉 읽어보고 저희 병원에 한번 이걸 만약에 했을 때 어떻게 될까 해봤는데, 제 느낌에 환자 수가 뭐 지금 많지도 않지만 저희는 이제 빈뇨기과다 보니까 고령 환자들이 많아요. 그래 보면은 환자 수는 한 30% 정도 줄어들 것 같고, 그리고 매출은 한 40% 정도 줄지 않을까. 뭐 엄살이 아니라 정도, 그 정도로 저는 병원 운영에 좀 영향을 미치고 타격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또 저희는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간호조무사를 또 줄여야 되고, 인력을 줄여야 되고, 병원 규모를 줄여야 되고, 그러면은 또 혹시나 사실 고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영향을 좀 많이 미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병원들이 굉장히 많고 의원들이 많고, 사실 간호조무사나 이런 분들 고용을 많이 하고 있고, 사실 상가나 이런 임대 사업, 임대 시장에서 병의원이 또 차지하는 게 비율이 높죠. 그런 것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좀 약간 우려가 되는데, 사업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저는 그래서 사실 지금 회장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초진을 허용해 주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거든요. 사실 초진 허용이 안 되고 의사의 선택에 의해서 재진 환자의 환자 관리 용도로만 플랫폼을 사용한다면, 사실은 의사에게 그 정도의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병원의 어떤 매출이나 경영에 어려움이 있거나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미 그렇게 병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정부에서는 자꾸 초진을 확대해서 전반적인 사회적인 분위기를 비대면 진료를 많이 이용하라는 식으로 사회적인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그것이 사실 문제인 거지, 비대면 진료라는 어떤 플랫폼이나 그 비대면 진료라는 것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거나 그렇다고 저는 생각은 하지 않고요. 오히려 의사 입장에서는 고령 환자를 좀 더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관리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임상의사들의 견해가 법안에 충분히 좀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법안을 보면 약 배송은 또 빠져 있어요. 네, 큰 문제죠. 완벽한 비대면 진료는 환자가 비대면으로 의사를 만난 다음에 그 처방전을 뭐 약국으로 이제 했을 때 약까지 내 집 앞으로 배달되는 그런 과정이 완벽한 비대면 진료인데, 사실 약 배송이 빠져 있으면
솔직히 완벽한 비대면 진료라고는 볼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플랫폼 운영하시고 또 이제 의사시니까 어떤 생각이신지. 일단 약사협회가 굉장히 힘이 세구나. 의사협회가 좀 반성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첫 번째로 했고, 사실 지금 약사들이 약 배송을 반대하는 것에는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이제 반대하는 근거가 대표적인 게 이제 법에 복약 지도를 대면으로 해야 된다. 복약 지도는 원래 저희가 규정에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환자한테 식전에 먹어야 된다. 하루에 몇 번 먹어야 된다. 혹은 어떤 약과는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 실제로 복약 지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인터넷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다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자들이 잘 듣지 않으려는 이유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로 복약 지도를 의사들이 상당 부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복약 지도료를 의사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도 약사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의사가 책임을 지는데, 약사는 단순히 언제 복용해야 되지, 어떤 식으로 복용해야 되는지 기계적인 방법론에 대한 것만 지도하는데, 그건 사실 문서로도 나와 있고 인터넷 검색도 되는데, 굳이 그거를 지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사들처럼 이 약이 어떠한 작용을 할 수 있고 문제가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게 중요한데, 그건 사실 약사의 영역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약을 배송했을 경우에 변질 우려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인데, 일단은 진료와 복약 지도를 봤을 때 진료가 훨씬 더 위험한 행위거든요. 훨씬 더 고위험의 행위를 비대면으로 하는데 훨씬 위험도가 낮은 행위를 반드시 대면으로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일단 합리적이지 않고, 그 다음에 약 배송 시에 약의 변질을 말씀하시는데, 물론 뭐 햇빛에 노출이 되거나 이랬을 때 변질되는 약품들이 있지만, 그것은 충분히 저희가 차광이나 혹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이 콜드체인 배달이 가장 발달한 나라거든요. 지금 컬리 같은 데서 신선식품들도 충분히 문제없이 배달이 되고, 그 말이, 그리고 더 말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병원에서 약을 6개월씩 처방을 해요, 실제로. 그러면 만약에 약의 변질이 우려된다면 어떻게 6개월씩 처방을 하겠어? 6개월 동안 집에 놔두고 먹는 건데. 약사분들의 어떤 그러한 주장에는 전혀 근거가 없고, 단순히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당연히 약 배송은 허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한의사들도 비대면 진료에 뛰어들까요? 지금 이미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저는 이제 저희 플랫폼에서는 한의사하고는 이제 협업을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몰랐네요. 한의사들이 이제 얼굴만 보고 보약을 배달해주고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약 배달. 허하니까 이제 드시라고. 예. 이재명 정부가 사실 저는 뭐 좋게 얘기하면 실용 정부라고 생각해요. 뭔가 편하고 당장 환자들이나 국민들이 느끼기에 편한 거,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고 그걸 바로 제도화해서 하는 정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빠르게 이제 추진되는 비대면 진료, 의료계와 플랫폼 그 회사 간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플랫폼 대표로서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건설적인 메시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대면 진료가 필수적이진 않지만 필요한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재진환자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의사분들이 이미 사회적으로 많이 시행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를 되돌릴 수 없다면 의사가 좀 더 주도적으로 이 제도를 이끌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플랫폼 업체 입장에서는 어떤 의료라고 하는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이 행위들에 대해서 플랫폼 업체가 이런 프로세스를 설계하려고 한다던가 개입하려고 하면 안 되고, 충분히 이 비대면 진료를 환자와 의사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서 한다면, 제가 볼 땐 비대면 진료가 의사, 환자, 그리고 플랫폼 업체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대면 진료를 합법화해 주시는 거는 사실은 고마운 일이긴 하지만, 지금처럼 법안이 뭔가 계속해서 논란이 될 만한 법안을 만드는 것은 법안이 없는 이만 못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히 의료계의 의견을 많이 경청을 해서 저희가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의견이 다 담길 수 있는 그러한 법안, 그리고 좀 더 의료라는 것은 편의성보다는 안전함이 좀 더 우선시되는 그러한 분야이기 때문에, 의사들이나 어떤 환자들이 좀 더 안전함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러한 법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김도현 대표님, 신경외과 전문이면서 플랫폼, 비대면 플랫폼을 직접 운영하고 계시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김도현 대표님,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윤원이 그렸던 그런 그림들을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계속 같이 스터디를 조금 하고 있어요.